지금 이 순간 서울과 부산, 대구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에서 정체불명의 독감이 폭풍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응급실은 이미 포화이고 의료진은 탈진 직전입니다. 병상은 부족하고 산소는 모자라며 새벽까지 대기줄은 길어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독감은 그냥 심한 감기일 뿐이다. 약 먹으면 된다. 백신 맞았으니 괜찮다. 바로 이 믿음이 여러분의 생명을 노리는 함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령 환자는 조용히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은 불규칙해집니다. 그리고 가족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서 기다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말을 가볍게 넘긴다면 다음 사이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후 건강 누림의 덕터 김약손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35년을 보내며 수많은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독감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령층을 가장 먼저 노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세 가지를 드러내겠습니다. 감기와 독감의 치명적인 차이, 쉰을 넘는 순간 사망 위험이 폭증하는 이유, 그리고 백신만 믿을 때 벌어지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더해서 독감을 전면 차단하는 생존 규칙과 한국 주방에 이미 있는 방패 같은 음식, 만약 이미 걸렸다면 첫 하루에 목숨을 가르는 결정도 알려드립니다. 이 정보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필요합니다.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알림을 눌러 놓치지 마십시오. 부모님과 친구에게 즉시 공유하십시오. 질문이 있다면 댓글에 일 하나를 남기세요. 제가 직접 답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몸을 지킬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고령층의 독감 사망률은 젊은 사람보다 최대 10배 높습니다. 이 수치는 공포를 부르기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분이 대수롭지 않게 여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변화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0을 넘는 순간부터 면역력은 매년 눈에 보이지 않게 무너집니다. 계산해보면 끔찍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전투력은 절반이 됩니다. 60이 되면 30의 절반조차 남지 않습니다. 이 약해진 몸으로 독감이라는 침입자를 맞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이러스는 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은 폐입니다. 숨이 가빠지고 산소가 모자라 중환자실로 향합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순간 돌아오는 비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악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독감 이후 한 달, 바로 이 시간이 두 번째 지옥입니다. 혈관에 불이 붙듯 염증이 번지고 작은 혈전 하나가 뇌를 노립니다. 그 순간 반신이 굳고 말이 멈추며 때로는 그대로 끝이 납니다. 심장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심장은 과부에 시달리고 박동은 흔들립니다. 이미 약한 심장을 가진 분일수록 위험은 배로 뛰어오릅니다. 신장은 더 비참합니다. 필터가 고장 나듯 기능을 잃고 평생 투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겨울마다 마주하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매일 공원을 돌던 이웃, 시장에서 장을 보던 어르신, 단 하루의 독감으로 삶의 궤도가 무너집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낯설다면 그것이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다음 순간은 여러분의 차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인의 9명 중 8명이 감기와 독감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착각 하나가 생사를 가릅니다. 많은 분이 독감을 조금 센 감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독을 설탕에 입힌 표현입니다. 먼저 감기부터 보겠습니다. 감기는 외부에서 갑자기 쳐들어온 괴물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의 코와 목 안에 수백 종의 바이러스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찬바람을 맞고 천이 떨어지면 상황이 바뀝니다. 동대문 골목을 지나다 찬 공기를 들이마시거나 정류장에서 오래 서 있으면 코 속 혈관이 수축합니다. 몸은 열을 아끼려 점막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그 틈을 타 잠자던 바이러스가 폭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 체계가 즉시 물을 풀어버립니다. 콧물이 쏟아져 바이러스를 씻어냅니다. 그래서 코가 흐르는 것입니다. 몸이 스스로 청소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바이러스들은 오래 함께 지낸 얼굴들입니다. 그래서 열도 거의 없습니다. 밥도 먹고 장도 보고 잠도 잡니다. 보통 사흘에서 닷새면 끝납니다. 작은 싸움입니다. 하지만 독감은 전혀 다릅니다. 독감은 외부에서 들이닥친 낯선 침략자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적입니다. 몸은 혼란에 빠집니다. 갑자기 열이 치솟고 뼈가 쑤시고 손가락 하나 들 힘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신호입니다. 감기는 청소입니다. 독감은 침입입니다. 이 한 줄을 기억하지 못하면 다음 말도 소용없습니다. 독감이 왜 이렇게 잔인한지 아십니까? 이유는 놈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번식 기계입니다. 특히 겨울이 오면 미쳐 날뜁니다. 11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서울과 부산 대구의 차가운 공기는 독감에게 천국입니다. 기온이 내려갈수록 증식 속도는 폭발하고 전파력은 몇 배로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기침 한 번 하면 가족 전체가 쓰러집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점막을 스쳐 지나갈 뿐 큰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감은 다릅니다. 놈은 세포에 들러붙는 순간 파괴를 시작합니다. 호흡기 벽이 찢기고 상처가 벌어지며 통증이 터집니다. 미국 스탠퍼드 의과대학은 독감 감염 시 수백만 개의 점막 세포가 단기간에 파괴된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때 몸은 비상 경보를 울립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냅니다. 열입니다. 많은 분이 열을 적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착각입니다. 열은 방패이자 칼입니다. 38도, 39도를 넘기면서 바이러스는 숨을 헐떡입니다. 놈은 고온을 견디지 못합니다. 몸은 기준천을 강제로 끌어올립니다. 36.에서 40으로 재설정합니다. 그래서 몸이 떨립니다. 실제로 뜨거운데도 춥게 느낍니다. 이는 오류가 아닙니다. 전투 모드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긴박함을 모르면 다음 선택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치명적 실수가 시작됩니다. 열이 나면 곧장 해열제를 찾는 행동입니다. 그 작은 알약이 편안함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에게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독감과 싸우는 동안의 열은 고장 신호가 아닙니다. 생존 신호입니다. 그런데 해열제를 삼키는 순간 몸이 애써 올린 천 조절 장치를 억지로 끌어내립니다. 칼을 빼앗긴 군대와 같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이러스는 환호합니다. 시원해진 환경에서 증식 속도는 급격히 뛰어오릅니다. 10배 빠르게 불어납니다. 병원 현장에서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열이 무섭다며 약을 먼저 먹은 분들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실려옵니다. 뇌가 붓는 합병증으로 신음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천이 내려가면 바이러스가 통제 밖으로 퍼져 혈관을 타고 심장과 뇌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열이 안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외부 더위로 생기는 열사병과 몸이 만들어낸 열은 다릅니다. 앞의 것은 위험이고 뒤의 것은 무기입니다. 또 하나의 경고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의 40도 이상 고열은 별개입니다. 경련과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성인의 독감열을 무작정 누르는 선택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는 순간 전세는 뒤집힙니다. 여러분은 편안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 패배를 택한 것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백신 맞으면 되잖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저는 백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류를 구한 수단임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과거를 보십시오. 학교 교실에 소아마비로 다리를 못 쓰는 아이가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천연두는 역사의 책으로 밀려났습니다. 간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백신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독감 백신도 같은 역할을 할까요? 대답은 불편합니다. 구조가 다릅니다. 천연두 소아마비 간염 바이러스는 모두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기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혈액을 순찰하는 항체가 즉시 차단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는 혈중 항체가 바이러스를 거의 완벽하게 붙잡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교합니다. 말 그대로 철벽입니다. 하지만 독감은 다른 길을 택합니다. 혈관을 우회합니다. 코와 목으로 곧장 침투합니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생각은 흔들릴 겁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까지 믿던 안전이 얼마나 얇았는지 알게 됩니다. 독감과 코로나가 더 위험한 진짜 이유는 공격 경로에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들은 혈액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사 바늘이 도달하는 길을 아예 비켜갑니다. 가까운 사람의 기침 한 번, 대화 중 튀는 미세한 침방울 하나 그 즉시 코와 목 점막에 착지합니다. 전투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군대를 배치했을까요?
주사로 만든 항체는 혈액 속에 가득합니다. 문제는 지형입니다. 혈액 속 항체는 점막 표면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생물학적 장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파스테르 연구소 면역학 자료는 이 장벽이 얼마나 철저한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집 안에는 특수부대가 가득한데 도둑은 지붕으로 들어오는 셈입니다. 내부 병력은 최전개지만 출입구를 못 지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는 분명히 말합니다. 독감을 막으려면 항체가 코와 목 점막의 표면에 있어야 합니다. 처음 닿는 그 자리에서 차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사형 백신은 혈액 항체만 늘립니다. 점막 항체는 만들지 못합니다. 이 구조 차이 때문에 백신을 맞고도 독감을 심하게 앓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말합니다. 독감 백신이 전혀 쓸모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부에겐 증상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을 철벽처럼 막는 백신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 보고서는 혈중 항체와 점막 면역의 분리를 지적하며 생활 방어가 핵심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선택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주사 하나에 기대지 말고 출입구를 지키는 방어 전략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무기를 공개합니다. 이제 진짜 무기를 꺼낼 시간입니다. 이름은 흔하지만 힘은 숨겨진 그것, 비타민 C입니다. 많은 분이 이걸 사탕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비타민 C는 방패이자 칼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인간은 비타민 C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특이한 종입니다. 그래서 외부 공급이 끊기면 전투력이 즉시 떨어집니다. 여기서 경고가 울립니다. 최고 단계 주의 미국 국립보건원은 급성 호흡기 감염기 비타민 C 소모가 평시의 수배로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늑대처럼 퍼지는 바이러스 앞에서 저장고가 비면 전열이 무너집니다. 더 섬뜩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전염병 실험에서 비타민 C를 충분히 준 집단은 생존했고 주지 않은 집단은 집단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이 결과는 우연이 아닙니다. 라이너스 폴링 연구소는 감염이 시작되는 순간 인터페론 생산이 급증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인터페론은 항체보다 먼저 현관에서 싸우는 근위병입니다. 혈액이 아니라 점막에서 작동합니다. 바로 입과 코에서 적을 멈춥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백신 항체가 안방을 지킬 때 비타민 C는 대문을 지킵니다. 그래서 병행이 생존 전략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평소 복용량으로는 전선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긴급경보 유럽 영양학회 자료는 유행기 고령층의 필요량이 권장량을 크게 웃돈다고 경고합니다. 숫자를 말하겠습니다. 방어모드 하루 1000mg, 그 이하로는 진입을 막기 어렵습니다. 4번에 나눠 드리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취침 전 한 번에 몰아넣지 마십시오. 흘러넘칩니다. 수용성이기에 안전망은 있습니다. 남는 것은 소변으로 빠집니다. 스탠퍼드의 스탠퍼드 의과대학 리뷰는 고용량 내약성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초반에 속이 울렁거리거나 피부가 가려울 수 있습니다. 정제 타실 때가 많습니다. 가루나 분말로 바꾸십시오. 자, 이제 문을 걸어 잠글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음은 주방에서 꺼내는 탄환들입니다. 비타민 C에 대해 가장 많이 듣는 말부터 정리합시다. 혈당을 올린다, 신장을 망친다, 많이 먹으면 위험하다. 대부분 오해입니다. 먼저 경고부터 하겠습니다. 주의 경보 영국 국립보건서비스는 고용량 비타민 C가 정상 신장 기능을 가진 성인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킨 사례는 드물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혈당은 어떨까요? 혈당 측정기가 비타민 C를 포도당으로 착각해 수치를 높게 읽는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짜 혈당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위험신호대한당뇨학회는 공복혈당 300 이상은 비타민 C가 아니라 당뇨의 적신호라고 경고합니다. 약을 탓할 시간이 아니라 진단을 받아야 할 순간입니다. 오히려 비타민 C는 혈관을 보호합니다. 긴급보고 미국 심장협회는 비타민 C가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눈 실핏줄이 자주 터진다면 그것은 혈관 벽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비타민 C는 그 벽을 두껍게 만듭니다. 또 하나, 경계 알림 독일 헬름홀츠 감염연구소는 비타민 C가 헬리코박터 활성 억제와 연관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위가 쓰리고 속이 잤다면 방화벽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항생제와 함께 먹어도 됩니다.
약효를 방해하기보다 보조하는 쪽이 보고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적색 경보 유럽 심장학회는 LDL 산화가 진짜 범인이라 밝혔습니다. 비타민C는 그 산화를 막는 방패입니다. 그래서 가격 비싼 약을 먹기 전 먼저 영양으로 진지를 다지십시오. 이제 약병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야 할 시간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식탁이 무기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제 부엌으로 갑니다. 이곳에는 병원보다 강한 무기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김치입니다. 반찬이 아닙니다. 방패입니다. 발효가 만든 유익균이 장을 점령하면 바이러스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장은 면역의 본부입니다. 이 본부가 무너지면 전선은 붕괴합니다.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김치는 오래될수록 비타민C가 줄어듭니다. 독감철에는 담근 지 1주에서 2주 사이에 신선한 김치를 선택하십시오. 다음은 인삼입니다.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인삼의 사포닌은 백혈구를 깨웁니다. 생인삼이 핵심입니다. 물에 오래 말린 것은 힘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매일 아침 꿀에 절인 생인삼 한 조각, 하루를 지키는 황금 열쇠입니다. 겨울 과일도 빼놓지 마십시오. 귤, 사과, 배, 특히 귤은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껍질 아래 흰막을 떼지 마십시오. 흡수율을 5배 끌어올리는 장치입니다. 하나 더, 마늘입니다. 향신이 아닙니다. 천연 항생제입니다. 잘게 다진 뒤 5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때 독성이 아닌 힘이 살아납니다. 매일 3쪽이면 충분합니다. 생강은 몸의 난로입니다. 말린 것보다 생것이 강합니다. 꿀과 레몬을 더해 따뜻하게 마시면 점막 온도가 올라갑니다. 바이러스는 이 온도를 싫어합니다. 마지막은 꿀입니다. 단맛이 아니라 방어막입니다. 뜨겁게 끓이지 마십시오. 70도를 넘기면 효소가 죽습니다. 아침 한 스푼, 밤 한 스푼. 여기까지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식단도 바꾸십시오. 아침은 죽과 김치와 과일, 점심은 현미와 생선과 채소, 저녁은 인삼을 더한 국물, 간식은 견과와 따뜻한 물. 반대로 당분 튀김 술 진한 커피 차가운 음식은 오늘부로 끊으십시오. 백혈구를 마비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갑니다. 행동 수칙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방어선을 씁니다. 첫째, 손 씻기. 너무 당연해 보여서 가장 많이 틀리는 행동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최고 단계 경고 하버드 의과대학은 올바른 손 씻기만으로 호흡기 감염의 최대 80%를 차단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만 묻히고 끝냅니다. 그건 면죄부가 아닙니다. 최소 20초 비누로 문질러야 합니다. 손등 손가락 사이, 엄지, 손톱, 밑까지 모두입니다. 바이러스는 모서리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 얼굴입니다. 만지지 마십시오. 무의식적인 습관이 생사의 갈림길을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1시간에 20번 이상 얼굴을 만집니다. 단 한 번이 타격입니다. 두 번째, 마스크. 예의가 아니라 장비입니다. 첫 마스크는 기대를 접으십시오. 바이러스는 머리카락 굵기의 10,000분의 1입니다. 쉽게 통과합니다. 의료용이나 KF94로 바꾸십시오. 위급 보고.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감염 위험을 70%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교체, 4시간입니다. 젖으면 폐기입니다. 젖은 마스크는 방패가 아니라 배양기입니다. 손잡이 버튼, 동전 카드기, 만지는 즉시 손을 씻으십시오. 금속과 플라스틱 위에서 바이러스는 하루를 버팁니다. 이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모든 노력은 모래성입니다. 다음은 몸의 온도를 지키는 법입니다. 셋째, 천을 지켜야 합니다. 독감을 이기는 핵심은 따뜻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외투만 두껍게 입고 끝냅니다.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지켜야 할 곳은 3곳입니다. 목발, 그리고 허리 아래입니다. 먼저 목, 이곳은 대로입니다. 차가워지면 전신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경고 데이터 도쿄 대학교는 목을 따뜻하게 하면 중심천이 오르고 백혈구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셋째, 천을 지켜야 합니다. 독감을 이기는 핵심은 따뜻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외투만 두껍게 입고 끝냅니다.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지켜야 할 곳은 3곳입니다. 목발, 그리고 허리 아래입니다. 먼저 목, 이곳은 대로입니다. 차가워지면 전신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경고 데이터 도쿄 대학교는 목을 따뜻하게 하면 중심천이 오르고
백혈구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셋째, 천을 지켜야 합니다. 독감을 이기는 핵심은 따뜻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외투만 두껍게 입고 끝냅니다.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지켜야 할 곳은 세 곳입니다. 목발, 그리고 허리 아래입니다. 먼저 목, 이곳은 대로입니다. 차가워지면 전신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경고 데이터 도쿄대학교는 목을 따뜻하게 하면 중심천이 오르고 백혈구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셋째, 천을 지켜야 합니다. 독감을 이기는 핵심은 따뜻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외투만 두껍게 입고 끝냅니다.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지켜야 할 곳은 세 곳입니다. 목발, 그리고 허리 아래입니다. 먼저 목, 이곳은 대로입니다. 차가워지면 전신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경고 데이터 도쿄대학교는 목을 따뜻하게 하면 중심천이 오르고 백혈구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셋째, 천을 지켜야 합니다. 독감을 이기는 핵심은 따뜻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외투만 두껍게 입고 끝냅니다.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지켜야 할 곳은 세 곳입니다. 목발, 그리고 허리 아래입니다. 먼저 목, 이곳은 대로입니다. 차가워지면 전신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경고 데이터 도쿄대학교는 목을 따뜻하게 하면 중심천이 오르고 백혈구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셋째, 천을 지켜야 합니다. 독감을 이기는 핵심은 따뜻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외투만 두껍게 입고 끝냅니다.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지켜야 할 곳은 세 곳입니다. 목발, 그리고 허리 아래입니다. 먼저 목, 이곳은 대로입니다. 차가워지면 전신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경고 데이터 도쿄대학교는 목을 따뜻하게 하면 중심천이 오르고 백혈구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셋째, 천을 지켜야 합니다. 독감을 이기는 핵심은 따뜻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외투만 두껍게 입고 끝냅니다.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지켜야 할 곳은 세 곳입니다. 목발, 그리고 허리 아래입니다. 먼저 목, 이곳은 대로입니다. 차가워지면 전신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경고 데이터 도쿄대학교는 목을 따뜻하게 하면 중심천이 오르고 백혈구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셋째, 천을 지켜야 합니다. 독감을 이기는 핵심은 따뜻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외투만 두껍게 입고 끝냅니다.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지켜야 할 곳은 세 곳입니다. 목발, 그리고 허리 아래입니다. 먼저 목, 이곳은 대로입니다. 차가워지면 전신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경고 데이터 도쿄대학교는 목을 따뜻하게 하면 중심천이 오르고 백혈구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셋째, 천을 지켜야 합니다. 독감을 이기는 핵심은 따뜻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외투만 두껍게 입고 끝냅니다.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지켜야 할 곳은 세 곳입니다. 목발, 그리고 허리 아래입니다. 먼저 목, 이곳은 대로입니다. 차가워지면 전신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경고 데이터 도쿄대학교는 목을 따뜻하게 하면 중심천이 오르고 백혈구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셋째, 천을 지켜야 합니다. 독감을 이기는 핵심은 따뜻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외투만 두껍게 입고 끝냅니다.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지켜야 할 곳은 세 곳입니다. 목발, 그리고 허리 아래입니다. 먼저 목, 이곳은 대로입니다. 차가워지면 그래서 목도리는 장식이 아닙니다. 장비입니다. 다음은 발, 수천 개의 신경이 장기와 연결된 스위치입니다. 발이 식으면 몸 전체가 식습니다. 두꺼운 양말과 막힌 신발, 발바닥에 온열 패치까지 아끼지 마십시오. 마지막은 허리 아래, 두 콩팥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곳이 차가우면 면역 공장이 멈춥니다. 긴급 알림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는 신장 기능 저하가 전신 면역 저하로 직결된다고 경고합니다. 보온 내의는 필수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너무 껴입는 것도 독입니다. 난방된 버스에 들어가 땀이 젖고 다시 찬바람을 맞는 순간 방어막이 찢어집니다. 비상경보 노르웨이 기상보건연구소는 급격한 온도 변화가 15분 내 면역력을 절반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얇게 여러 겹 필요할 때 벗고 입고 양파처럼 북유럽 사람들의 생존법입니다. 넷째, 운동입니다. 정답은 많지 않습니다.
매일 30분 빠르게 걷기. 숨은 차지만 말은 가능한 속도이면 됩니다. 새벽 운동은 금물입니다. 영하의 공기가 폐를 붙잡습니다. 연구 폭로 스탠퍼드 의과대학은 규칙적 운동이 면역세포를 평균 40% 끌어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다섯째 잠, 밤 11시 이전 취침, 하루 7에서 8시간. 이 시간이 곧 치료입니다. 그리고 웃으십시오. 음악을 들으십시오. 손주와 놀고 흙을 만지십시오. 스트레스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경고 신호 예일대학교는 스트레스가 면역을 반토막 낸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미 아팠을 때의 대응법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미 몸이 흔들리고 있다면 여기서 갈립니다. 감기인지 독감인지부터 가르십시오. 감기는 서서히 옵니다. 콧물이 먼저 흐르고 기침이 뒤따릅니다. 열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독감은 번개입니다. 아침까지 멀쩡했다가 오후에 쓰러집니다. 38.5도 이상의 고열, 망치로 내리치는 두통, 뼛속까지 파고드는 통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탈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오면 독감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승부의 날입니다. 첫 24시간, 이 시간을 놓치면 합병증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부터 긴급 절차를 말합니다. 비타민C를 공격 모드로 올리십시오. 하루만이 아닙니다. 15,000에서 2만 밀리그램으로 2배, 2시간마다 나눠 드십시오. 한 번에 몰아 마시지 마십시오. 몸은 흡수보다 버리기에 능합니다. 물을 많이 드십시오. 따뜻해야 합니다. 생강과 꿀을 섞어 마시고 이불을 덮고 누우십시오. 땀이 나기 시작하면 열이 일을 하는 신호입니다. 30에서 45분, 하루 3번. 단 심장과 혈압이 약한 분은 얇게 덮고 가족이 지켜보십시오. 어지러우면 즉시 중단. 이렇게 싸우는 동안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움직일수록 적은 퍼집니다. 방 온도는 20에서 22도, 습도는 50에서 60, 음식은 가볍게, 죽과 수프, 부드러운 과일, 항생제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바이러스에는 총알이 아닙니다. 해열제도 삼키지 마십시오. 40도 미만이면 열은 무기입니다. 다만 5가지 신호가 보이면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로 가십시오. 40도 이상이 내려오지 않을 때, 숨이 가쁘고 입술이 풀해질 때, 가슴이 조여오거나 심장이 난폭할 때, 정신이 흐려지고 가족을 못 알아볼 때, 8시간 소변이 없을 때, 이 중 하나면 시간이 없습니다. 가족에게 옮기지 않게 방을 분리하고 마스크를 쓰고 식기를 따로 쓰십시오. 여러분의 한 선택이 집안을 지킵니다. 이 영상이 생명을 살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신호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 이웃 친구에게 지금 공유하십시오. 댓글에 비타민C 복용 여부를 남기세요. 제가 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타민C와 암의 관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밤 따뜻하게, 오늘부터 바르게, 여러분의 겨울은 여기서 달라집니다.